등기부등본도 통화도 완벽했는데 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날, 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예금주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단 한 글자의 착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을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믿고 맡긴 그날, 내 인생의 노후는 한순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김성호, 올해 만 62세입니다. 서울 외곽의 공공시설 관리직으로 33년을 일했고 작년 겨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는 나보다 1살 어립니다. 젊을 땐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 둘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어도 사고만 안 치면 노후는 조용히 갈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평생 함께 그려온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퇴직 후 정리해보니 자산은 단출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기존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생활비 통장에 900만 원, 전부 합쳐 약 4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총합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숫자로 딱 정리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조용히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도 줄이자. 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경기도에서, 딸은 인천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살기엔 지금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원 가까운데 엘리베이터 있고 작은 전세면 돼. 보증금은 1억 초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는 줄이는 선택이 가장 안전한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도 아니고 대출도 없고 그저 전세로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안전해질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을 전전하며 몇 달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은 너무 낡았고 어떤 집은 교통이 불편했고 어떤 집은 보증금이 우리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역세권 빌라 한 채를 보게 됐습니다. 신축 5년 2층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집이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었고 근처에 시장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면 우리 둘 노후 보내기엔 딱이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인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말투가 차분했고 괜히 급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전세 귀한 건 아시죠? 그래도 이 집은 집주인분이 급하게 안 내놓으셨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없었고 소유자는 단독이었으며 발급일도 당일이었습니다. 집주인분은 지금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정식 위임 받아 대리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까지 하나같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더 철저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은 서류보다 말투를 먼저 믿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분이랑 통화는 가능합니까?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김성호님이시죠? 계약 잘 부탁드립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투도 호흡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해주었고 계약 진행에 대한 양해도 구했습니다. 아내가 내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괜찮지 않겠어? 라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의심을 했지만 확인은 했다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체 화면에 예금주 이름이 떴습니다. 김도현. 집주인 이름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3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고 다시 접었다가 펼쳤고 또 봤습니다. 여보, 이름 맞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중도금 4천만 원을 보냈고 잔금일에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는 순조로웠습니다. 이웃도 조용했고 시장도 가까웠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잘 선택했다. 평온은 2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남은 돈은 정기예금으로 나눠 묶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월세 걱정 없이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십니까? 전세 계약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월세 계약만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와 전세 계약을 따로 작성했고 전세금 일부만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낸 돈은요? 예금주 김도현이잖아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계좌는 김치문화동행협회 명의 단체 통장입니다. 앞 글자만 표시돼서 개인처럼 보인 거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김도현이 아니라 김치문화동행협회였다는 겁니다. 이체 화면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앞 3글자만 보였던 겁니다. 김치문. 그게 김도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모든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집주인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폐업했고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 조직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돈은 이미 여러 경로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불 꺼진 집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렸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습니다. 노후는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맞벌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뒤 사기 조직 일부가 검거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금액의 약 10% 회수 가능합니다. 1억 3천만 원 중 고작 1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몇 달치 월세를 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겪고 알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같아 보여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단체나 협회나 모임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리 계약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을, 계좌 일치 조항은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라는 말이 노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밤 경비실에서 근무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